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돕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혼자 공부하시느라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기출문제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풀어보면서 그 저항하고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 옴의 법칙, 리액턴스, 임피던스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감을 잡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으실 텐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여러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볼 문제가 정말 기본 원리를 잘 짚어주는 좋은 문제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항, R이죠. 그리고 코일, L. 이 두 개가 직렬로 딱 붙어있는 회로가 있어요. 여기에 먼저 직류, DC 전압 220V를 걸었더니 전류가 20A가 흘렀고요. 똑같은 회로에 이번에는 교류, AC 전압인데 이것도 똑같이 220V를 걸었더니 전류가 10A가 흘렀다. 이런 정보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질문은 이때 코일의 리액턴스, XL이라고 하죠. 이게 몇 옴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풀려면요. 일단 직류랑 교류가 회로에 특히 코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전기 회로의 기본이죠. 옴의 법칙. 이걸 각 상황에 맞게 잘 써야 합니다. 또 교류 회로에서는 저항이랑 리액턴스를 합쳐서 생각하는 그 임피던스 개념을 써야 하거든요. 이 단계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답을 찾아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딱 짚어볼게요. 블로그 자료에 나온 문제 그대로인데요.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직류 220V V를 인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르고 교류 220V V를 인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코일의 리액턴스 옴은 얼마일까요? 선택지도 있었죠. 1번이 약 19.0옴, 2번이 약 16.06옴, 3번이 약 13.06옴, 4번이 약 11.04옴 이렇게 4개네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서, 직류 DC 조건부터 한번 보죠. 직류회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코일, 즉 인덕터 L은 직류 전압 아래서는 유도 리액턴스 XL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0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리액턴스라는 게 원래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에 반응하는 저항 성분이거든요. 근데 직류는 시간에 따라 값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일은 그냥 저항 없는 전선, 도전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 직류를 걸었을 때는 오직 저항 R 성분만이 전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옴의 법칙을 쓰면 저항값을 구할 수 있어요. 옴의 법칙 V는 IR, 이거 다 아시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걸 저항 R에 대해서 정리하면 R은 I분의 V가 되죠. 문제에서 준 직류 조건 값을 넣어봅시다. 전압 V는 220V, 전류 I는 20A. 따라서 저항 R은 20A분의 220V.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20A분의 220V. 네, 계산하면 얼마죠? 딱 11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회로의 순수한 저항 R 값은 11옴, 옴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단위도 맞는지 봐야죠. 볼트 V를 암페어 A로 나눴으니까 저항 단위인 옴.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직류일 때는 코일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옴의 법칙 써서 저항값을 바로 구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R은 I분의 V, 20A 분의 220V 해서 11옴. 이해됐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똑같은 회로에 똑같은 전압 220V를 걸었는데 이번엔 교류를 걸었더니 전류가 10A로 확 줄었다는 거잖아요. 절반으로요? 바로 여기서 이제 코일의 역할, 그 말씀하신 리액턴스인가요? 그게 중요해지는 거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교류 AC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랑 전류 크기 또 방향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변화 때문에 코일은 유도 리액턴스 XL이라는 일종의 교류 저항 성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따라서 교류 회로에서는
원래 있던 저항 R뿐만 아니라 이 코일의 리액턴스 XL도 전류를 제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교류 회로에서 이렇게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다 합친 거, 그걸 전체적인 저항 개념으로 임피던스 Z라고 불러요. 이 문제처럼 저항 R하고 유도 리액턴스 XL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임피던스 Z는요, 그냥 두 값을 산술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에요. 벡터적으로 합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 사이에 위상 차이가 있거든요. 90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치 직각삼각형 빗변 길이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계산을 해요. 공식이 Z는 루트 R제곱 더하기 XL제곱, 즉 Z 이퀄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 루트 R제곱 더하기 XL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처럼요? 네. 이제 이 교류 회로에도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단, 그냥 저항 R 대신에 전체 저항 역할을 하는 임피던스 Z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류에서의 오음의 법칙은 I9 VZ가 되고요. 이걸 임피던스 Z에 대해 정리하면 Z 이퀄 VI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랑 형태는 똑같죠? I분의 V. 네, 형태는 같네요. Z는 I분의 V. 자, 그럼 문제에서 준 교류 조건 값을 대입해 볼까요? 교류 전압 V는 똑같이 220V.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10A였죠? 따라서 임피던스 Z는 10A분의 220V.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10A 분의 220이면 22네요. 그렇죠. 22가 나옵니다. 즉,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Z는 22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위도 역시 볼트를 암페어로 나눴으니 옴이 맞고요. 그렇군요. 와, 정리가 되네요. 직류 분석으로 저항 R값은 11옴이라는 거 알아냈고 방금 교류 분석이랑 옴의 법칙 써서 전체 임피던스 Z값은 22옴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R값하고 Z값을 다 알게 됐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거, 코일의 리액턴스 XL값, 이걸 계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아는 건 임피던스 공식 Z 이퀄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하고 또 구체적인 값 R 이퀄 11옴, Z 이퀄 22옴 이걸 아는 거죠. 이 공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XL을 뽑아내려면 식을 좀 변형해야 합니다. 먼저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 기호를 없애볼까요? 그러면 Z제곱은 R제곱 더하기 XL제곱 이렇게 되죠. 네, Z제곱은 R제곱 플러스 XL제곱. 우리가 구할 건 XL이니까 XL제곱에 대해 정리하면 R제곱을 왼쪽으로 넘겨서요. XL제곱은 Z제곱 빼기 R제곱 이렇게 됩니다. XL제곱은 Z제곱 R제곱? 네, 마지막으로 XL을 구하려면 양별에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XL은 루트 Z제곱 빼기 R제곱, 즉 XL은 루트 Z제곱 빼기 R제곱이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액턴스는 임피던스 제곱에서 저항 제곱을 뺀 값에 루트를 씌운 거다. 이런 의미죠. 네네.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한 값들을 이 식에 넣어서 XL을 계산해 봅시다. XL은 루트 22의 제곱 빼기 1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22제곱, 11제곱. 네. 22제곱하면 484고요. 11제곱하면 121입니다. 따라서 XL은 루트 484 빼기 121이 되고 괄호 안을 계산하면 XL은 루트 363이 됩니다. 루트 363.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정수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계산기를 좀 써봐야 하는데요. 계산기로 루트 363을 구해보면 대략 19.0525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보기들이 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약 19.05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XL은 약 19.05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와, 나왔네요. 약 19.05옴. 그럼 아까 봤던 보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보기가 약 19.05옴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계산한 값이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럼 정답은 1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첫째,
직류에서는 코일의 리액턴스가 0이니까 그냥 저항만 보면 된다는 거. 둘째, 교류에서는 코일의 리액턴스가 살아나고 저항이랑 리액턴스를 합친 전체 저항 개념, 즉 임피던스, Z 이퀄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걸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셋째, 옴의 법칙, V 이퀄 IR 또는 V 이퀄 IZ는 직류든 교류든 다 쓰는데 교류에서는 임피던스 Z를 써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죠.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실 때는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직류냐, 교류냐, 전압 얼마, 전류 얼마 이걸 보고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딱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옴의 법칙하고 임피던스 공식은 정말 필수적으로 외우고 또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단위, V, A, 옴 이런 단위들 정확하게 쓰고 또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계산 다 해놓고 보기 잘못 고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실전 연습도 중요해요. 계산 실수를 줄이는 게 합격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자료 덕분에 저항과 코일 직렬 회로 문제 하나를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풀어본 것 같습니다. 직류랑 교류 차이점, 옴의 법칙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임피던스랑 리액턴스 개념이랑 계산까지 단계별로 쭉 따라가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결국 핵심은 그거였네요. 직류랑 교류의 차이를 아는 거. 직류 정보로 순수 저항값 R11옴 먼저 구하고 교류 정보로 전체 저항값 임피던스 Z 22옴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값의 관계식 Z제곱은 R제곱 더하기 XL제곱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했던 리액턴스 XL 약 19.05옴을 딱 찾아내는 과정. 와, 진짜 체계적으로 접근하니까 풀리네요. 전기기능사 시험 혼자 준비하시는 길, 때로는 정말 막막하고 외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랑 같이 한 것처럼 개념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문제풀이에 직접 적용해보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꾸준한 노력, 저희가 여기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공식을 그냥 외우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 공식이 가진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직류냐, 교류냐 이런 다른 전기 환경에서 저항, 코일, 그리고 오늘은 안 나왔지만 또 중요한 거 있죠. 커패시터, C.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또 얘네들이 같이 연결됐을 때 회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원리를 좀 깊게 이해하시면 응용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저항 R하고 코일 L이 연결된 RL 회로를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항 R하고 커패시터 C가 직렬로 연결된 RC 회로라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코일 대신 커패시터가 들어가면 리액턴스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항, 코일, 커패시터 이 세 개가 전부 다 직렬로 연결된 RLC 회로, 이때는 임피던스가 또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전기 지식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